12월이면 정원은 잠들고 할 일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바로 지금 이 고요하고 추운 겨울에 이웃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풍성한 수확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월에 흙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올바르게 비옥하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몇 가지 팁이 아니라 봄이 되면 여러분의 텃밭이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할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참, 댓글로 여러분은 12월에 정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시기를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비료 사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해 봅시다. 왜 굳이 얼어붙은 땅에 무언가를 넣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느리게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겨울에도 토양 속의 과정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질 뿐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용해야 할 기회입니다. 12월에 준 비료는 봄철 해빙수로 인해 빠르게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비료가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분해되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뿌리가 활동적으로 자라기 시작할 때쯤이면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처럼 모든 영양 식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분 1초가 아까운 봄철에 해야 할 엄청난 양의 일을 덜 수 있어요. 여러분은 토양의 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 다가오는 시즌을 위한 완벽한 시작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 비료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느리지만 확실하게입니다. 속효성 질소 비료, 예를 들어 질산암모늄이나 요소 같은 것은 잊으셔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들이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 식물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질소는 이동성이 매우 커서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해빙수가 생기면 빗물과 함께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질소가 과다하게 공급되면 일부 식물들이 시기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냉해 동해로 인해 식물이 고사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완효성 비료, 즉 장기 지속형 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유기물 비료나 특정 복합 미네랄 비료로 영양분을 수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출합니다. 마치 서방형 추방식 캡슐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경 토양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로 충분히 채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지연 방출 효과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유기농 비료를 꼽자면 단연 1순위는 완숙 퇴비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반드시 1년 이상, 더 좋게는 2년 가까이 충분히 삭힌 완숙 퇴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덜 삭은 생거름 미숙 퇴비은 암모니아 성분이 강해서 봄에 자칫하면 식물의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겨울철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면 잘 숙성된 완숙 퇴비는 겨울철 우리 땅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죠. 완숙 퇴비는 필수 영양소뿐만 아니라 토양 구조 자체를 개선해주는 유익한 미생물까지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밭고랑 위나 나무 혹은 관목 밑에 표면에 얇게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께는 3cm에서 50m 정도의 얇은 층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위에 눈이 덮이면 자연적인 보호막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눈이 녹으면서 퇴비 속의 모든 유효 성분을 땅속 깊숙이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다음의 농사를 위해 땅의 힘을 가장 쉽고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개인 비료 공장, 바로 퇴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잘 발효되어 부슬부슬해진 완숙 퇴비가 있다면 12월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앞서 언급한 가축 분뇨와 똑같습니다. 빈 텃밭 표면이나 과수목의 밑동 주변, 즉 수관 아래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따로 땅을 깊이 파거나 뒤엎는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 동안 자연의 힘이 그 일을 대신해 줄 테니까요. 겨울철에 찾아오는 잠시의 해빙기와 봄에 내리는 비가 모든 영양분을 뿌리까지 천천히 공급해 줄 것입니다. 만약 퇴비 더미가 꽁꽁 얼어붙었다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윗부분만 깨서 사용하시거나 잠시 날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퇴비를 얼어붙은 덩어리째로 밭에 뿌려도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녹아내려 유용한 활동을 시작할 테니까요. 퇴비는 단순히 영양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양을 더욱 폭신하고 배수가 잘 되면서도 수분을 오래 머금는 땅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닭똥 개분처럼 강력한 비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분은 엄청나게 농축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신선한 생개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시판되는 알갱이 형태의 과립형 개분이나 퇴비화 과정을 거쳐 충분히 부숙, 잘 썩힌된 개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극히 최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분은 질소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료를 주는 양 12량은 일반적인 우분, 소똥, 퇴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적어야 합니다. 보통 1제곱미터당 100개에서 150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분은 봄에 가장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는 다비성 작물, 예를 들어 양배추나 호박 등을 식물 밭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겨울 동안 미리밭의 밑거름으로 시비하면 개분의 강한 성분이 순화되고 작물을 심는 시즌이 시작될 때쯤 영양분이 더욱 쉽게 흡수될 수 있게 됩니다. 목재를 태우고 남은 재는 칼륨, 인을 비롯해 약 30가지 이상의 중요한 미량 원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성분들이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재는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나 특히 산도가 높은 밭에 사용하면 토양 개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12월에는 눈 위에 그대로 재를 뿌려주기만 하면 되니 아주 간편합니다. 12량은 제곱미터당 종이컵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눈이 녹은 물이 재를 천천히 녹여서 토양의 위쪽 층으로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베리류 관목, 딸기, 그리고 감자 같은 많은 채소 작물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을 특히 방일 것입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목재나 식물성 잔여물을 태운 재만 사용해야 합니다. 석탄, 쓰레기 또는 페인트 칠된 나무를 태운 재에는 해로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광물성 비료로 넘어가서 인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식물의 미래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강력한 뿌리 시스템 발달은 물론 개화와 결실을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과인산석회, 슈퍼인산나 인광석분 같은 대부분의 인산 비료들은 토양에서 녹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만약 봄에 이 비료들을 주면 식물들이 정작 필요할 때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겨울이 인산 비료를 주는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수개월 동안 토양의 수분과 산성 성분의 작용을 받으면서 인산 성분은 식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하게 되고 이는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에 딱 맞춰서 준비됩니다. 슈퍼인산은 제곱미터당 30에서 40g 정도를 기준으로 시비합니다.
이것을 땅 표면에 뿌린 후 흙이 얼지 않았다면 표면을 살짝 긁어 섞어줄 수 있습니다. 혹은 눈이 내리기 전에 그냥 표면에 그대로 두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병충해, 가뭄, 추위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줍니다. 게다가 과일과 베리를 달고 향긋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이 칼륨입니다. 겨울철 시비에는 황산칼륨처럼 염소를 포함하지 않은 비료가 이상적입니다. 염소는 특히 베리류를 포함한 많은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을이나 초겨울에 시비하면 해로운 염소 성분이 뿌리가 자라는 토양층에서 충분히 씻겨 내려갈 시간이 있습니다. 황산칼륨의 시비량은 제곱미터당 20에서 30g입니다. 인산 비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흙 표면에 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웃거름은 특히 과일나무, 관목, 장미, 포도 등 다년생 식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식물들이 겨울을 더 잘 나고 이듬해에 더 많은 꽃눈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귀한 유기질 비료인 골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분은 인산과 칼슘을 오랜 기간 동안 공급해주는 비료로 특히 월동시 비료를 줄 때 사용하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화학 비료와는 달리 골분은 토양 속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이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즉, 다음 시즌 내내 여러분의 식물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인산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칼슘은 식물의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토마토의 배꼽 썩은병과 같은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골분을 특히 좋아하는 식물로는 장미, 작약, 과실수,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국은 식물이 있습니다. 시비량은 제곱미터당 약 200g 정도를 권장합니다. 나무 밑동 주변이나 밭고랑에 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흙에 살짝 섞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제품은 바로 어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분을 골분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어분은 인피 외에도 10%에 달하는 상당량의 질소 N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질소는 유기질 형태로 천천히 작물에 공급됩니다.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고 식물이 질소를 가장 필요로 하는 봄과 초여름에 맞춰 서서히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어분은 토양 미생물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땅 전체의 비옥도를 높여줍니다. 오이, 호박, 양배추처럼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까다로운 작물들의 밭을 준비하는 데는 어분이 완벽합니다. 시비량은 제곱미터당 100에서 200g을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일한 단점은 특유의 냄새 때문에 동물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뿌린 즉시 흙 속에 잘 섞어 묻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흙에 넣어주는 모든 것이 순수한 의미의 비료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백운석 가루, 돌로마이트, 나석회는 산성 토양을 위한 일종의 약에 가깝습니다. 토양의 산성도가 너무 높으면 많은 식물들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토양의 산성화를 중화시키는 작업, 즉 석회 시비는 12월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겨울 동안 이 물질들이 토양과 충분히 반응하여 봄까지 pH 수준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깨야 할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 석회나 백운석 가루를 퇴비거름, 암모니아성 비료와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학 반응이 일어나 유용한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 작업들을 시간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토양을 중화시킨 뒤 봄에 질소 비료를 주는 시기죠. 자,
이제 구체적인 작물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크고 맛있는 감자를 풍성하게 수확하려면 토양 준비를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감자는 칼륨과 인산을 매우 좋아하지만 질소의 과잉 공급은 피해야 합니다. 질소가 많으면 줄기만 무성해지고 감자는 잘 굵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월경 감자를 심을 예정지에 제목제를 태운 재해를 제곱미터당 최대 2컵 정도, 그리고 과인산 석회 30-40g, 마지막으로 잘 부숙된 퇴비나 거름을 넣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모든 비료를 흙 표면에 간단히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겨울 동안 인산은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재 속의 칼륨과 유기물이 결합하여 감자가 좋아하는 이상적인 영양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봄이 되면 땅을 가볍게 갈아엎고 이렇게 완전히 준비되고 영양으로 충전된 토양에 감자를 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텃밭 농부들의 주요 작물인 토마토, 고추, 가지를 심을 땅을 준비합니다. 이 가지과 작물들은 영양분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다시가라서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매우 비옥한 토양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먹는 것의 기본은 바로 유기물입니다. 그러므로 12월에 이 작물들을 심을 밭에 썩은 거름이나 퇴비를 아낌없이 10cm 두께로 뿌려줍니다. 그 위에 소량의 과인산 석회와 황산 칼륨을 추가로 뿌려주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칼슘을 매우 좋아하는데 이는 토마토를 끝썩음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흙이 산성이라면 겨울이 오기 전에 고토석회에 돌로마이트 가루를 넣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겹겹이 쌓인 케이크 같은 토양은 겨울 동안 균일하고 통기성이 좋으며 극도로 영양가 높은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종은 정식 후 바로 뿌리를 내리고 매우 튼튼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달콤한 딸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겨울철에는 성장을 억지로 촉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소 비료는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피과 칼륨 K은 딸기의 꽃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내년 수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12월쯤에는 딸기 포기 사이에 잿가루, 목재를 태운 재를 조심스럽게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칼륨과 미량 원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곰팡이성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량의 용성인비 슈퍼인산염을 넣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퇴비와 같은 유기물은 비료보다는 멀칭 흙 덮어주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식물 주변에 얇은 층으로 깔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눈이 오지 않아 추위에 취약한 겨울에 뿌리가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생장점, 성장하는 부분을 흙이나 멀칭 재료로 완전히 덮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덮게 되면 식물이 썩거나 숨 막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정원의 풍성한 결실을 안겨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 바로 과일나무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봄에 비료를 주시는데 사실 겨울나기를 위한 월동12 10회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사과, 배, 자두 같은 과일나무의 뿌리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영양분이 뿌리까지 도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12월에는 가장 활발하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잔뿌리가 모여있는 수간나무 가지의 가장자리, 둘레의 인산 칼륨 비료를 뿌려주세요. 성목 다 자란 나무, 한 그루당 슈퍼인산 200발 300g과 황산 칼륨 200한 300g 정도가 권장됩니다. 아울러 나무 밑동 주변을 완전히 썩은 퇴비나 부숙된 거름으로 두껍게 멀칭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멀칭을 해주면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토양 구조 개선, 뿌리 동해 방지,
그리고 이듬해 봄의 수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성 들인 관리는 분명 풍성한 수확이라는 보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베리류 관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커런트, 구주베리, 그리고 라즈베리 같은 것들이죠. 이 관목들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지 않지만 겨울철 영양분 공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커런트와 구주베리는 특히 칼륨 K를 좋아하는데요. 칼륨을 주면 열매가 더 크고 당도도 높아집니다. 반면 라즈베리 같은 경우는 튼튼하고 새로운 순 3가지를 만들기 위해 유기질 성분이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베리 관목 아래에는 퇴비나 부엽토를 아낌없이 넣어주고 그 위에 제나무재를 흩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기질 비료가 없다면 질소 함량이 낮은 복합 월동용 미네랄 비료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권장량은 나무에 주는 양보다 적은데요. 관목 한 그루당 한두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12월에 행하는 간단한 작업이 7월의 베리 수확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녹비 작물, 즉 풋거름은 어떨까요? 보통은 가을이 지나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늦가을에 호밀이나 자운형 같은 월동 녹비 작물을 심었다면 12월쯤엔 이미 눈 아래에 덮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 작물들은 따로 베어내거나 흙 속에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 동안 이들은 눈을 붙잡아 두는 보습 효과를 내어 토양이 깊게 어는 것을 막아주고 바람에 흙이 날아가는 침식 피해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눈이 녹자마자 이 녹비 작물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장을 시작합니다. 덕분에 주요 작물을 심기 몇 주 전에 땅에 섞어줄 수 있는 풍부한 초기 녹색 밑거름을 얻게 됩니다. 이는 큰 비용 없이 땅을 되살리고 유기물을 가득 공급하며 토양 구조까지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눈이 저절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하늘이 내린 양분이라는 흔한 통념이 있습니다. 대기 중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눈 속에 질소 화합물이 아주 극히 미미하게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이걸 두고 땅을 완벽하게 비옥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터무니없습니다. 눈의 주된 역할은 바로 수분 공급입니다. 두꺼운 눈 이불은 토양과 식물의 뿌리를 통해 추위 피해 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봄이 되면 땅을 녹은 물, 즉 융해수로 충분히 적셔줍니다. 하지만 눈이 식물에 실질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눈에만 의존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식물이 가장 중요한 성장 시기를 시작할 때 영양분이 부족한 굶주린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뿌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작업에도 나름의 요령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균일성입니다. 비료 전체를 한 번에 나무줄기 밑이나 밭의 중앙에만 몰아서 쌓아두면 안 됩니다. 비료를 줄 면적 전체에 최대한 고르게 분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밭이 넓다면 알갱이 형태의 광물성 비료는 수동 살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비나 거름 같은 유기물을 다룰 때는 그냥 삽이나 쇠스랑으로 흩뿌린 후 갈퀴로 가볍게 펴주면 됩니다. 특히 가벼운 재를 뿌릴 때는 바람이 없는 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수칙을 잊지 마세요. 화학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12월 정원에서 절대 피해야 할 이른바 금지 목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생거름이나 닭똥 같은 가축 분뇨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봄의 식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질소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흡수가 빠른 형태는 더욱 피해야 합니다. 이는 식물의 때 아닌 성장을 유발하여 결국 겨울철에 식물을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 잔디밭에 비료를 주는 행동입니다. 잔디는 겨울 동안 잠을 잡니다. 이때 영양분을 공급하면 오히려 눈 속에서 곰팡이성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양의 산성도를 정확히 모른 채 석회 등으로 산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석회가 부족한 것만큼이나 과도한 석회는 토양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땅을 깊이 파는 일입니다. 겨울철에는 토양 구조를 해치거나 흙 속에 사는 미생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겉흙만 살짝 다루는 작업만 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월별 계획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은 효과가 오래가는 완효성 비료를 공급하는 시기입니다. 완숙 퇴비, 인산, 칼륨, 그리고 토양 산도를 중화시키는 석회질 비료를 준비합니다. 빈 텃밭이나 나무 주변 뿌리 부분 이에 이 비료들을 흙 위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우리의 주요 임무입니다. 1월과 2월에는 눈 관리, 즉 눈을 모으고 보존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만약 눈이 충분하지 않다면 딸기밭이나 어린 나무, 관목 주위에 일부러 눈을 모아서 덮어주세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단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어 땅이 녹기 시작하면 비로소 흙을 뒤집어 풀어 주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땅이 겨울 동안 얼마나 부드럽고 살아 숨쉬고 영양분을 잘 머금게 되었는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면 다가오는 봄 작업은 훨씬 수월해지고 그 결과는 분명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보셨다시피 12월은 잠자는 시기가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위한 여러분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웃들이 쉬는 동안 여러분은 다음 시즌을 위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마법은 눈 아래에서 느리고 조용하게 일어나죠. 봄이 되어 이웃들의 작물이 차가운 땅에서 겨우 깨어나 먹이를 찾을 때 여러분의 작물은 이미 강력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며 모두를 앞지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수확과 풍년을 위한 핵심 비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겨울철 정원 관리 비법을 사용하시나요? 가장 소중한 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식의 보고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